안녕하십니까, 김대식입니다. 독학사 국사 강의 7번째입니다. 7번째 강의에서는 여러분 독학사 빨간 책 제3부 근대 사회 중 제3장 을사조약의 체결과 국권회복운동, 4장 일제의 문화정치와 민족해방운동의 발전, 제5장 일제의 전시 파쇼 체제와 항일 무장투쟁입니다. 즉 일제시대라는 얘기죠. 제가 여러분의 기억을 돕죠. 일제시대는 1910년부터 45년 사이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이 사이에 1차 대전,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을 거치면서 각각 통치 방법을 자리에게 유리하도록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제시대는 딱 세 토막 내에서 공부를 하면 가장 빨리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 함께 보실까요? 지금 제3부 근대사회 중 지금 3장, 4장, 5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본은 1905년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뺏어갑니다. 1907년 군대를 해산하고 정미 7조약을 맺습니다. 1909년 기유약조로 사법권과 감옥 사무권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1910년 경찰권 이탁각서에 의해서 경찰권을 박탈해 갑니다. 그러면서 총독정치가 시작되는데 총독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지요. 1910년대 는 제1기라고 부릅니다. 이때 일본은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무단 통치, 즉 헌병 경찰 통치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헌병이 경찰 임무를 대행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선 총독부가 이걸 모든 걸 주관하죠. 이 시기에는 주로 우리의 토지를 뺏어가기 위해서 토지 소유의 근대화라는 미명 아래 토지 조사 사업을 벌입니다. 그런데 토지 조사 사업은 토지를 약탈해 가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건 기한부 신고제지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절차와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우리는 결국은 토지를 다 뺏기게 되죠. 그러면서 동양척식주식회사라는 국책회사가 토지를 소유하고 일본인 낭인들을 우리나라에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싼 값에 불화해 줍니다.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습니다. 강도지요. 그리고 일본은 모든 산업도 다 수탈해 갑니다. 지금 제가 화려하게 수탈해 갔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을 쓰는 거예요. 산업을 침탈해 갔는데 예를 들면 전매제도. 왜냐하면 전매 사업하는 것은 이건 땅 지고 헤엄치기죠. 돈 버는 것은. 그리고 회사량을 허가제로 바꿉니다. 허가를 안 해주면 회사 설립을 못하는 겁니다. 교육도 식민지 교육입니다. 여러분 교육은 원래 보통학교 4년제야. 그리고 일면 일교주의. 지 멀면 안 보내. 학교를 안 보내니까 나이 들어서 이장님도 가고 갑돌이 아빠도 학교에 가. 한 개 면에 한 개 소학기밖에 없으니까. 그게 바로 우리 코미디 프로에 나오는 봉숭아학당입니다. 이거 웃지 못할 일이죠. 이와 같이 화려하게 일본이 우리를 침탈했다. 더 볼까요? 헌병 경찰 통치는 총독부가. 그리고 이들이 일으킨 대표적인 사건, 백오인 사건. 테라고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을 뒤집어 씌워서 105명을 투옥시킨 사건. 토지소사 사업은 기한부 신고제. 동양척식주식회사가 다 가져갔다.
산업의 침탈은 회사령이 허가제가 가장 대표적이다. 하나씩만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투쟁은 과연 헌병이 경찰 임무를 대행하는 이 시기에 교사들도 착검 착모를 하고 수업 시간에 들어오는 이 시기에 과연 우리가 투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안 되겠다. 우리는 저 만주나 연해주 중국 본토로 이동해서 힘을 길러서 투쟁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국외 투쟁 기지를 만듭니다. 이 국외 투쟁 기지를 만드는데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한 단체가 뭐냐? 바로 그 유명한 신민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민회와 신간회는 달라요. 1911년에 해산되었지만 이게 바로 백원이 사건으로 해산된 거니까 해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 서간도 삼원보, 두 번째 연해주 신안촌.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밀산부 한흥동에서 독립군 기지가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국내 투쟁은 여러분 난 내놓고 할 수가 없지요. 이런 험악한 통치하에서. 그런데도 비밀리에 이루어진 대표적인 단체가 있으니 그게 바로 독립의군부 고종의 밀조를 받아서, 그런데 복벽주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벽주의. 복벽주의란 다시 왕조를 부활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광복회가 대표적이다. 자, 그럼 여러분, 대한광복회와 독립운동가 10년대라는 사실이에요. 일기 위에서 화려하게 누르고 우리가 반항하면 터지지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3.1운동입니다. 왜 하필이면 3월 1일일까요? 그렇습니다. 고종의 인산일입니다. 장례식이지요. 실제 여러분, 고종도 독살당했다는 것이 팽배하지요. 고종 황제가 좋아했던 식혜에 독약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났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1차 대전이 1914년부터 18년의 일인데 이 1차 대전을 계기로 미국이 민족 자결주의를 선포합니다. 이 민족 자결주의는 민족의 장래는 스스로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3.1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3.1운동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정부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 3.1운동을 계기로 독립의지가 팽배하면서 여러 정부가 하나로 통합됩니다. 이 통합된 정부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더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떤 것이냐? 삼권분립.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이에요. 그러면서 최초로 민주공화정부를 추진했다. 물론 상하이에 있습니다. 이 3.1운동을 계기로 이런 국외 투쟁 기지들이 활성화를 띠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외교 독립 노선이야. 무장 투쟁 노선이 아니라. 그러면서 3.1운동 뒤에 우리 독립의지가 여러 군데서 폭발합니다. 자, 1920년대로 갔지요. 이게 이익입니다. 일본은 여러분 헌병 경찰 통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무단 통치지요. 이거 바꿉니다. 보통 경찰 통치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보통 경찰 통치다. 이름이 부드럽지요. 그런데 실제는 우리를 기만한 겁니다. 오히려 경찰 수가 증가하고 장비도 증가해버렸어. 이름만 바꾼 겁니다. 그리고 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도 간행하거라 그래놓고 압수수색 정관을 자행하는 거야. 그리고 직업적인 친일파도 양성합니다.
이때 7.18로 전락한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광수와 최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토지를 다 뺏어가고 우리의 쌀을 증가시켜서 일본의 부족한 쌀을 메꾸려고 산미 증식 계획을 벌입니다. 그럼 쌀을 증사시켜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죠. 일본의 부족한 쌀을 메꾸기 위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증산량은 별로 안 되는데 수탈량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리는 쌀 많이 생산하고 만주의 잡곡을 먹고 삽니다. 이와 같이 도식화시켜서 공부를 하면 가장 일제시대를 빨리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게 잘 맞지 않아. 그래서 내가 점선으로 표시합니다. 이거 딱 20년이 아니라 1929년 경제공황을 계기로 수탈 정책을 변화시킵니다. 경공업 수탈을 중공업 수탈로, 회사량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해서 회사량을 폐지하는 거죠. 20년부터가 아니라 29년이지요. 그리고 20년대 투쟁 내용을 보면, 자, 드디어 이제 해외 투쟁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이 많아요. 자, 1920년 봉오동 전투 기억해야 됩니다. 봉오동 전투는 1920년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에서 일본이 약 500여 명을 사상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명포수지요. 기관총을 들고 달겨드는 일본인을 단발총으로 서서 맞서서 그들을 사살시키고 이겼던 것입니다. 일본이 화가 나서 대대적으로 쳐들어오자 청산리 80계곡으로 유인을 해서 청산리 대첩을 누가 이끌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김자진 장군입니다. 김자진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산리 80계곡으로 유인해서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청산리 대첩은 김자진 장군의 북로군정서군, 따라해보세요. 북로군정서군, 대한독립군. 일본이 화가 나서 전부 다 우리 독립군 마을을 불살라버린 것이 경신참변입니다. 즉 간도참변. 같은 해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해주 쪽으로 이동해 간 겁니다. 그래서 대한독립군단을 만들었다가 또 러시아의 책동으로 또 참변을 겪고, 이게 자유시 참변입니다. 자유시 참변이 1921년의 일이에요. 그래서 독립군들을 다시 우리끼리 교전해버린 것이니까, 그래서 3부로 통합을 합니다. 이 3부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다. 뭐라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혁신의회와 국민부로 만들어진다. 혁신의회와 국민부로 만주 지역에서 만들어졌고, 특히 혁신의회와 국민부는 좌익과 우익이 합친 겁니다. 여러분, 좌익이 뭐예요? 사회주의죠. 우익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주의고. 그러면 이게 1920년대 해외 투쟁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그리고 3부로 통합 혁신의회와 국민부. 이 혁신의회의 군대가 한국 독립군, 국민부의 군대가 조선혁명군, 이들이 이제 중국과 연합작전을 펼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국내 투쟁도 활발한데, 특히 여러분 1926년 순종의 인산일 날 60만세 운동, 여학생이 낀 한일 남학생 간의 패싸움, 광주학생 운동, 그리고 이 시기에 암살단이 바로 김원봉의 의열단입니다. 의열단 소속의 활약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요.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선물한 김상옥,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선물한 나석주, 다 김원봉의 휘하에 있던 의열단원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경제투쟁도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노동쟁의와 소작쟁의, 사회투쟁도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왜? 이 시기는 사회주의자들이 드디어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는 우리와 목표가 달라요. 그들은 세계의 공산화니까. 그리고 문화투쟁도,
그리고 실력 양성 운동도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글을 써도 다 투쟁이야. 다 독립이고. 그런데 1931년 만주 사변을 계기로 만주를 차지한 일본이 또다시 통치 방법을 바꿉니다. 이 통치 방법이 뭐냐? 바로 민족 말살 통치입니다. 이게 3기지요. 그러면 민족 말살 통치란 민족이 씨를 말려버리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민족 말살 통치 때 창씨 계명이 있게 되는 거죠. 신사참배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과연 여러분 우리 씨를 말리려고 해서 말려졌습니까? 그러지 않죠. 더욱더 강인하게 빛났지요. 그리고 일본은 온 나라를 군사기지로 만들었습니다. 병참 기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쪽의 면화, 북쪽의 양을 키워서 남면 북양 정책으로 수탈을 감행했습니다. 이제는 전쟁 막바지에 전쟁이 뭐예요? 만주사변 뒤에 실은 중일전쟁이 1937년 중일전쟁이 있었죠.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적, 물적 수탈, 여자 정신대, 근로 보국대, 심지어 밥숟가락까지 다 뺏어갔다. 신고산이 우르르 화물차 가는 소리에 정신대 보낸 어머니, 딸이 가엾어 울고요. 아, 이거 3기 때 노래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지금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1기, 2기, 3기로 나눠서 통치 방법이 다르지요. 우리의 투쟁 방법도 다릅니다. 그럼 과연 지금 이 시기에 만주사변이 뭐고 중일전쟁이 뭐고 태평양전쟁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만주라고 하는 것은 저 우리나라 북쪽이지요. 지금 여기에 인도네시아가 있고 수마트라, 자바, 보르네오, 여기에 일본이 있고 여기에 필리핀이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합병했지요. 그리고 실은 류타오코우 사건을 계기로 만주 지역을 자기가 시비 걸어서 차지합니다. 이게 31년이에요. 이제 실은 류타오코우 사건이 아니라 류타오코우 사건을 계기로 중국 본토를 공격했는데 중국 본토가 좀 큽니까? 좀처럼 결말이 안 나지요. 이게 3.27년. 그러자 야, 동해안부터 먹었습니다. 우리나라 임시정부 여기 있습니다. 쫓겨나야 되죠. 상하이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여기 인도 차이나 반도, 말레이 반도 차지합니다. 말레이 반도는 그런데 영국의 식민지였어.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어.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였어. 그런데 일본이 일본, 한반도, 만주, 중국의 동부, 인도네시아, 인도 차이나 필리핀까지 먹어서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해서 경제공항을 타개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경제공항을 타개하려고 하자, 아니 미국이 이 녀석이 내 걸 또 뺏어가, 영국이 아니 내 것도 뺏어가, 네덜란드 이거 내 것도 뺏어가. 그러자 미국이 먼저 화났습니다. 아메리카. 영국도 화났습니다. 브리튼. 중국도 화났습니다. 조그만 녀석이 내 땅을, 차이나.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차지하던 네덜란드도 화났습니다. 더치. 그래서 아메리카, 브리튼, 차이나, 더치 네 나라가 일본을 상대로 자원 고갈 작전인 ABCD 작전을 펴게 됩니다. 그러자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태평양 전쟁이 폭발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일전쟁, 만주사변, 태평양 전쟁의 의미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1차 대전은 사실 여러분 1914년부터 18년의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여기에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지금 유럽이라는 나라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탈리아 반도, 여기에 스페인, 그리고 그리스, 여기에 있는 나라가 여기에 영국, 여기에 프랑스, 여기에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오스트리아, 여기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 영국, 프랑스가 한 편이고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가 한 편이에요.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세계에 지금 사방으로 자기 세력을 확대시키고 있는 이 마당에 그러면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가 한 편,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한 편입니다. 근데 왜 이게 우리나라와 밀접하느냐? 일본이 지금 영국과 동맹을 맺고 있죠. 사라예보 사건으로 뻑 터졌습니다. 즉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처를 암살함으로써 터졌지요. 전쟁이 싹 터지자 이탈리아는 싹 빠져서 일로 와버립니다. 지게 생겼으니까. 여기는 불가리아는 이쪽에 가담합니다. 터키, 투르크도 이쪽에 가담합니다. 일본은 지금 영국과 동맹국이니까 이쪽에 가담했습니다. 열심히 지금 싸웁니다. 근데 미국이 어디 갔을까요? 미국은 고립주의를 발표하고 지금 대서양상에서 물건 가지고 전쟁통에 장사하고 있습니다. 부르는 게 갑이지요. 근데 독일이 영국의 해군력을 당해낼 도리가 없자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펴서 잠수함을 일렬로 깔아버립니다. 내 허락 없이 다니면 발포하겠다. 그런데 미국은 나는 괜찮겠지 하고 오다가 한 방 먹고 가라앉아 버렸어. 그래서 미국 이쪽에 가담합니다. 그럼 이들이 이겼지요. 이들이 지게 되고 이 전쟁이 바로 1914년부터 1918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미국은 돈 벌 거 다 벌고 막바지에 참가해서 돈 벌고 이긴 나라 미국. 전쟁은 유럽인데 일본은 동양에 있지요. 안 싸우고 이긴 나라 일본. 졌어야 되는데 이긴 나라 이탈리아.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이긴 나라 영국과 프랑스. 쓰고 죽고 못 이긴 나라 러시아입니다. 왜? 전쟁하다가 독일과 화해해버렸거든. 미국은 이때 돈 벌어가지고 왕창 공장을 지어서 안 팔려서 이게 경제공황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전쟁을 통해서 채권국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 1차 대전을 마무리하기 위한 파리 강화 회의에서 야, 모든 민족은 스스로 장래를 결정하게 해라. 그래야 다시는 전쟁이 없다. 그리고 배상금 물리지 마라. 그런데 아니 영국과 프랑스는 너는 돈 많이 벌고 이겼지만 나는 돈 많이 쓰고 이겼어. 배상금 물리지 말라고. 안 돼 하고 독일한테 엄청난 배상금 물리면서 미국의 주장이 묵살당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 자결주의는 전승국의 식민지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만 적용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니까 우리는 이 혜택을 못 입는 거죠. 그래서 이 영향으로 동경 유학생인 최팔룡을 중심으로 28 독립선언이 있게 되고 33명을 기준으로 종로이가 중국집 태화관에서 결국 기미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뒤 파고다공원 시 그리고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이 탄생이 되었다. 그러면 일제시대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일제시대는 몇 토막 낸다? 그렇습니다. 세 토막. 1기 때 통치방법 헌병경찰통치, 2기 때 보통경찰통치, 3기 때 민족말살통치. 1기 때 토지조사사업, 2기 때 산미정식계획, 3기 때 병참 기지화 정책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뭘 기억을 해야 되느냐? 바로 역사연구입니다. 일본은 역사도 없애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민족을 끈끈하게 이어져 오게 하는 힘이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문화투쟁 중, 자, 혼이다. 이 혼이 우리를 이어져 오게 했다. 이게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박은식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외우셔야 돼. 그래서 한국 통사와 독립운동 지열사를 지어서 이 혼이 우리 민족을 이어져 오게 했다. 두 번째, 어리다. 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 어른. 정인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난가 사상이다. 이 우리 고유 사상이 우리를 이어져 오게 했다. 이게 신채호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신채호는 평생 허리를 굽히고 세수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허리 굽히지 않고 세수해 보세요. 옷 다 젖지요? 그 정도로 남한테 허리 굽히는 걸 싫어했다는 얘기입니다. 난가 사상을 바탕으로 신채호는 조선사 연구초와 조선상고사라는 고대사를 주로 짓습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아와 비아와의 투쟁이다. 나와 나가 아닌 자의 투쟁의 연속이니라. 그리고 민족 정기 그러면 안재홍. 또한 우리는 국어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국어도 여러분 요즘에 한글학회 이전은 뭐냐? 1931년 조선어학회. 이것이 1921년 조선어 연구회. 이게 1907년 국문연구소에서 출발한 겁니다. 왜? 우리 글은 우리 민족의 흥망성쇠와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이처럼 일제시대에는 항상 세 시기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만 되고 우리의 투쟁 내용도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 딱 하나 있습니다. 30년대는 과연 투쟁을 어떻게 했느냐. 지금 여러분 의열단원들이 김상옥이라고 하는 의사와 나석주라는 의사와 종로경찰서와 동양 처식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졌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임시정부라고 하는 이곳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야 우리를 미국한테 좀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자. 대신 그래야 우리나라 보호해줄 거다라고 하자. 신채호 있는 나라 팔아먹은 놈 이완용 없는 나라 팔아먹은 놈 이승만 다 때려잡자. 그래서 전 세계 국민의 대표가 모이는 국민대표회가 결성이 되고 이때 없애버리자 임시정부 창조파 아니자 놔두자. 그리고 조직만 바꾸자 개조파. 임시정부 고수하자 김구 선생입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께서는 이 활로를 뚫기 위해서 한인애국단이라는 암살단을 만들지요. 이 암살단원으로서 활약한 사람이 바로 이봉창과 윤봉길 의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효창 운동장에 백범 김구 선생님의 묘소와 윤봉길 의사의 묘소가 함께 있지요. 그러면 윤봉길 의사라고 하는 분은 이봉창 의사가 1932년 일본 천황에게 폭탄을 던졌는데 세 번째 칸에 타고 있는데 네 번째 칸에서 탁 터졌어. 상하이 신문에 조금만 빨리 던졌으면 완전히 죽이는 건데 사설 제목이야. 일본 화났죠? 상하이 공격합니다. 이게 상하이 사변. 이 상하이 사변을 일본이 이기게 되자 야 축하하자 하고 훈코 공원에 모였어. 일본의 거물급 대장들, 실학과 대장들이. 그러자 도시락 폭탄을 가지고 윤봉길 의사가 그들을 다 섬멸해버리죠. 중국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 1억 인구가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인 한 사람이 했다. 그때부터 도와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중연합작전이 많이 벌어져요. 예를 들면 쌍성보 대전자 전투. 따라해보세요. 쌍성보 대전자 전투. 홍경성 영능가 전투가 나왔다 하면 한중연합작전입니다. 그래서 한중연합작전이 벌어졌으나 결국 윤봉길 의거 뒤에 상하이에서 쫓겨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9차례 이사를 가서 충칭으로 가죠. 중경. 그런데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중국 관내에서 사회주의자지만 막강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김구 선생과 화해를 하고 서로 합치지요. 이게 바로 한국광복군입니다. 이 한국광복군은 2차 대전 때 인도 버마 전선에 가서 연합군과 연합작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국내 진입작전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계획일이 1945년 9월 달이야. 언제 해방됐어요? 8월 15일 날. 그래서 김구 선생은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힘으로 다시 독립을 차지하지 못하면 또다시 다른 나라 손에 들어갈 텐데. 아니야 다를 거 어땠어요? 다시 미소에 의해서 다시 분할 점령당하고 지금까지 우리 허리를 잘라놓은 휴전선이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내 첫째도 소원은 통일이요 둘째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했던 이들의 외침도 결국은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사회주의에 의해서 결국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일제시대에 세 파트로 나누어서 1기에서 2기 무슨 사건? 3.1운동. 2기에서 3기 무슨 사건? 만주사변. 그리고 헌병경찰통치, 보통경찰통치, 민족말살통치. 의열단과 애국단의 활동,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그리고 한중연합작전, 우리 독립군 기지는 서간도 삼원모 연해주 신안촌이라고 하는 사실도 강조하면서 7번째 강의를 마무리합니다.